어머니, 혹시 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혹시 다른 여자랑 같이 사는 건 아닐까요?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남편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요즘 이사라도 했나? 어째 집 주소는 엉뚱한 곳을 알려주는 우리 아들? 어머니는 그렇게 제게 툴툴거리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어머니는 짐 가방을 끌고 제게 찾아와 합가를 선언하셨습니다. 아침 9시 아직 이른 시간, 계속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누구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아유 문 좀 빨리 열지 뭐 하고 있었어? 얼른 이것 좀 들어라. 짐이 무거워 죽겠네.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어머니는 서둘러 짐 가방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잔뜩 들고 오신 짐들은 누가 봐도 당분간 머무르실 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짐들은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짐이지? 자, 빨리 들어가자. 어머니는 제 물음에 답하며 당연하다는 듯 현관에 짐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저는 황당한 마음에 멍하니 서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부엌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유진아, 내가 아무래도 너희랑 같이 살아야겠다. 네? 합가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합가 선언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저에게 합가를 요구하는 시어머니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내가 수술하고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생각해보니 너희랑 합가하는 게 맞겠더라. 어머님, 그런 중요한 일은 미리 상의를 하셔야죠. 연락도 안 주시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상의가 뭐가 필요하니? 그리고 내가 혼자 아파서 고생하는데 며느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나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으니까 네가 나 좀 잘 챙겨라. 나 혼자 지내려니 아주 죽겠다. 평소에도 늘 이런 식이셨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며느리 사정은 전혀 모르시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하셨죠. 남편이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자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빈자리를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연락하셨어요? 걔한테도 말은 안 했지. 아니, 연락을 못 했다는 거야? 우리 아들은 효자니까 나 모시고 살겠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알겠지? 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자신을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으로 이미 집안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 해설 나레이션. 제가 이 상황을 시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금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이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제게 찾아와 합가를 요구하고 있죠.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인 아들 편만 들며 저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뭔 소리야? 우리 아들이야 회사 잘 다니겠지? 안 그래도 요즘 바쁘다고 맨날 죽겠다고 그러더만. 하긴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는데 그럴 수밖에. 예, 요즘 진우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나 보더라. 네가 내조 좀 잘해라, 응? 내 남편이 그래요? 승진해서 바쁘대요?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유진이 너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진우가 바쁜 동안 내가 대신 챙겨주마. 너들 일하는 동안 내가 살림도 좀 살피고. 물론 나도 힘드니까 제대로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도 어른이 같이 살면 좋지 않겠니? 그게 어머니, 아무튼 저는 어떤 방 쓰면 돼요? 아이고, 먼 길이라 그런가 힘들어 죽겠다. 얼른 누워서 좀 쉬어야겠어. 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을 감고 누울 방을 찾으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아들이랑 같이 지내셔야죠. 그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제가 뭐라고 부모 자식을 떼어놓겠어요? 어머님이 그러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아이고, 그래. 내가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우리 오손도손 잘 지내보자. 그럼 지금 저랑 같이 가세요? 지금 모셔다 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어딜 가자는 거야? 그게 어머님이 지내실 곳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다니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정말 가셔야 할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니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7년 차 신혼 때 같지는 않았지만 남들처럼 살갑고 평범한 부부였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얼마 전 부장으로 승진했고 저도 20살 때부터 미용을 시작해 온갖 고생 끝에 지금은 미용실 원장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바쁘기는 해도 종종 부부끼리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며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또야? 무슨 회식이 그렇게 많아?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인데. 아니, 나도 이제 부장이잖아. 주변에서 한턱 내라, 뭐 어쩌라 말들이 많아서. 당신이 이해해줘? 그래, 알겠어. 조심히 들어와. 미안해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반년 전부터 자꾸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회사 일이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장으로 승진한 후 책임도 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연락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려다 남편 핸드폰에 잠금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다며 잠금 패턴조차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 핸드폰에 잠금을 걸었을까 싶었죠. 자기야, 핸드폰 비밀번호가 뭐야? 왜? 뭔 일 있어? 아니, 당신 핸드폰에서 알람이 계속 울려서. 아, 그냥 둬. 나도 급한 거 아닐 거야? 근데 당신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해놨어? 아니, 얼마 안 됐어. 이제 나도 직급도 있고 회사 기밀 같은 것도 조심하고 해야 하니까. 남편은 또 회사 핑계를 댔지만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증거도 없었고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집에 와서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거나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나 주말에 골프 약속했어. 회사 사람들이랑. 또? 지난주에도 골프 치러 갔잖아. 어떻게 매번 약속이 있어? 당신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하지 마. 너무하긴, 누구는 골프 치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가기 싫어 죽겠는데 회사 눈치 봐서 가는 거지. 당신이 회사 생활 안 해봐서 그러는데 부장 자리 보전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돼. 이 정도는 당신이 이해 좀 해라. 회사 핑계로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어보려 했습니다.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부장 자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우연히 시내에서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접대 골프를 해야 한다며 나갔던 남편이 골프웨어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웬 젊은 여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 한참 어려 보였고 예쁘고 날씬한 외모의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죠.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죠. 남편이 또다시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 걸 뒤를 밟았거든요. 믿었던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맞는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며칠 밤낮을 끙끙거리다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뭐? 나가라니 대체 뭔 소리야?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매주 누구 만나러 나가는지, 야근한다고 핑계대고 호텔에 들어갔던 것도, 당신이 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나 다 알고 있다고? 여보,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나 당신한테 들을 말 없어. 이미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무슨 설명을 더 듣고 싶겠어? 뭐 그 여자 성격이라도 설명해 주려고? 아니면 왜 바람이 났는지 그딴 거라도 말하고 싶어? 아니, 나는 안 궁금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건 당신이 나와의 관계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니까. 그래도 변명할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변명은 뭐 하러 들어? 나 당신 구구절절 사연 들어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 나는 바로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저는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죄목들을 짚어주자 그제서야 당당하던 남편의 얼굴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 이혼이라니? 이혼이 뭔 소리야? 잠깐만 진정하고 우리 얘기해보자. 당신이랑은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나가? 저는 미리 짐을 싸뒀던 가방을 남편 앞에 던져줬습니다. 그제서야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뻔뻔한 표정을 치우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유진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해보자.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내가 끝까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아니면 내가 오냐오냐 다 들어줬더니 나를 그렇게 속여도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아?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정말이야. 실수? 몇 개월씩 계속된 게 실수라고? 그걸 누가 실수라고 그래? 나가? 나는 당신이랑 더 할 말 없어. 나는 나를 기만한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 가든지 시댁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 제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저를 설득하지 못한 남편은 투덜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니 당연히 제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이혼의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상담 끝에 저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심하고 나니 무력함과 허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20살부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독한 약품에 손이 부르트고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노력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믿고 의지하려 했는데 저의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억울했지만 저는 이혼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은 불륜녀의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남편과 지루한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죠. 남편도 자기 죄를 아는 건지 차마 시어머니한테는 알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합가를 하겠다며 집으로 쳐들어오신 거예요. 상황 해설 나레이션. 저의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아들만 걱정하시는 분이셨죠.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힘들게 일하는 건 모르시고 늘 아들 뒷바라지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제 일은 취미 정도로 치부하셨죠. 하지만 저는 취미로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용실은 제가 열과 성을 다해 운영하는 사업이었고 사실 저의 벌이가 남편 연봉의 2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일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제가 늘 챙겨드렸는데 남편은 그런 제 고생도 모르고 바람이 나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바람난 줄도 모르고 제게 합가하겠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잘 되었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어디로 가는 거니? 아니, 같이 살자고 찾아왔더니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곧 아실 거예요, 어머님. 이미 불륜녀의 집을 알고 있던 저는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같이 살고 싶으시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드려야겠다 싶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탄 택시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바로 그 불륜녀의 집이었죠. 어머님 내리세요. 여기가 어디니? 어디긴요, 어머님 아들이 있는 곳이죠, 뭐. 아니, 너희들 이사라도 한 거냐? 우리 진우가 왜 여기 있어? 저는 택시에서 내리고 앞장서서 시어머니의 짐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영문을 모르시는 시어머니는 망설이시면서도 별말하지 못하고 저를 따라오셨죠. 그렇게 어느 아파트 현관 앞으로 들어간 저는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제가 전에 봤던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불륜녀였죠. 누구세요? 유진아, 여기가 어디냐? 우리 진우가 여기 있다고? 뭐예요? 당신들 누구야? 어머니 새 며느리한테 인사하세요. 문을 열고 나온 불륜녀는 저와 시어머니를 보더니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얼굴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알아본 건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머리채라도 잡으러 온 줄 알았겠죠? 물론 저는 다른 볼 일로 온 거지만요. 최진우 안에 있어? 뭐예요? 당신 누군데? 나 누군지 알잖아? 방금 나 알아보고 당황하더니 왜 모르는 척해? 근데 이 아줌마가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왜? 내가 한참 어린 너한테 반말 좀 하면 안 되니? 그럼 내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불륜녀한테 꼬박꼬박 존대해줘야겠어?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어머,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아줌마 자꾸 이러면 나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때 안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불륜녀 집에 있던 남편이 현관으로 나오다가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입으로 어머니에게 외도 사실도 말하지 못했던 인간이었으니 놀랄만도 했겠죠?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진우야, 너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놀라지 마. 아니, 유진이가 너랑 이혼한다고 그러고 여기 애가 내 새 며느리라 그러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남편을 다그치셨고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알아서 해결한다며? 뭐 한다고 와이프가 집까지 찾아오게 해? 아니 나도 이게 상황이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한테 설명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시고 오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엿먹어 보라고 이딴 짓을 해? 엿먹은 건 나지. 7년이나 같이 살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어린 여자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더러 모시라고 찾아오셨으니까 지금 제일 황당해야 하는 건 나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아들이랑 며느리랑 살고 싶으시대. 그러니까 직접 모셔가서 살아?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합가 요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무척이나 당황하더라고요. 지금쯤 한창 저랑 이혼하고 새 와이프랑 신혼을 즐길 궁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니 황당하겠죠? 뭐라고? 합가라니?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잖아. 평소에 당신 어머니가 이러셨던 거 모르지? 하긴 당신은 그 잘난 회사 생활한다고 바빠서 몰랐겠지.
매번 어머니가 말도 없이 올라오실 때마다 챙기는 건 나였어. 내가 이 집 딸도 아니고 왜 나만 챙겨야 해? 근데 이제 이혼하니 이 집도 다 끝이지. 그러니까 직접 모시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며느리가 청소, 빨래 다 하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며느리가 수발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대. 당신 새 와이프한테 시키면 되겠네. 저는 시어머니의 짐을 불륜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불륜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뭘 모시고 살려고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며느리가 모셔야지. 며느리요? 저는 며느리가 아닌데요? 아니라고? 그럼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데? 지금도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도 전에 둘이 부부 행세하고 지내면서 며느리는 아니라고?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가 있어?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 모실 생각 없어요. 나 아직 어린데 왜 늙은 어른을 모셔야 해요? 불륜녀의 외침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넘어가실 지경이었습니다. 방금 전에야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았는데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철이 없어도 한참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셨겠죠? 뭐 늙으니?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아니 진우야, 너 정말 저런 애랑 만나는 거야? 유진이 놔두고 저런 애랑? 야, 너 왜 그래? 늙은이라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야? 아무튼 저는 안 해요. 오빠랑 살려는 건데 내가 왜 짐까지 떠맡아야 해요? 짐? 나를 짐이라고 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누가 좋아해요? 저는 아직 젊고 예쁜데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는데요?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셨던 시어머니는 결국 불륜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륜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불륜녀는 시어머니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죠. 그 꼴을 바라보던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사람을 말리기 바빴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제발 그만 좀 해. 유진이 당신도 좀 말려줘. 내가 왜? 저 여자가 내 머리채 잡은 것도 아닌데. 저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저는 이만 갈게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아드님, 저런 여자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하면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이혼 소송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정했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주된 귀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며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불륜녀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도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서는데 기다리던 남편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유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한테 미련도 더 없어. 미련이 없다고? 당신 정말 벌써 나를 잊은 거야? 벌써라니? 당신은 나랑 같이 살 때부터 나를 잊었잖아? 그래도 나는 아직 당신한테 미련 있어? 솔직히 당신이 진짜로 이혼하자고 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소송이 금방 끝날 줄도 몰랐어. 여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기회는 없어. 그렇게 책임질 일을 하라고 했잖아. 당신은 그냥 당신이 벌인 일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위자료나 제때 입금해. 아,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돈 똑바로 보내라고 그래. 뭐 어차피 그 여자 위자료도 당신 주머니에서 나오겠지만 말이야. 저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제 미용실이 있는 근처로 새로운 집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남편 회사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출퇴근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게 되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얼마나 양보하고 희생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배려했던 건데 남편은 결국
저의 마음의 배신으로 답했네요. 그래도 저는 줄 만큼 주고 할 만큼 해서인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했기에 남을 미련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후회가 많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혼을 한 뒤로도 남편이 몇 번이나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술에 잔뜩 취해서 주절거리는 남편의 말들은 전부 후회와 탄식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당신 사랑하나 봐?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유진아, 나 지방 내려간다. 나 이혼 소송 끝나고 회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좌천당했어. 완전히 끈 떨어진 신세야. 앞으로 승진은 꿈도 못 꾸고 이러다가 몇 년 뒤에 구조조정 당하겠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이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자신의 가여운 사연을 저에게 전하며 빌고 사정했습니다. 회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며 좌천되어서 지방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불륜녀와도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불륜녀가 시어머니 앞에서 패악을 부린 그 시점부터 마음이 상했던 건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불륜녀는 자기 혼자 힘으로 위자료를 갚아야 했죠. 어쩌면 그 여자에게는 그게 제일 복수가 되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불륜녀 역시 동네에서 불륜으로 소문이 나는 바람에 도망치듯 이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저 사랑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른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고 더 이상 신경 쓸 식구가 없던 저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살림하며 일하며 정신없이 바쁘던 제가 이제는 미용실 일에만 온전히 신경 쓴 덕분에 제 미용실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출발을 하는 김에 지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면 충분히 두 번째 지점을 낼 수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박이에요, 원장님. 벌써 2호점을 내시다니 진짜 대단해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서 2호점도 성공시켜요. 저는 이혼 6개월 만에 두 번째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세 번째 지점을 열 수 있었죠. 지점이 많아진 만큼 신경 쓸 것들도 많지만 저는 제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지금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제 자신만 책임지는 지금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남들은 제가 이혼을 하고 힘들어할 줄 알았겠지만 저는 꿋꿋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조금 더 성장한 제가 진짜 승리자가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과 경험,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저의 승리였어요? 만약 제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배신당해도 이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용실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서울 전역에 제 브랜드의 미용실을 열어서 실력 있는 미용사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거든요.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그런 날이 찾아오겠죠.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득하니까요. 누군가는 불륜녀에게 남편을 뺏긴 제가 불쌍하고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갈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를 무시하고 배신한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져 갔지만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열심히 쌓은 실력과 경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진짜 사이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 뒤에 숨겨져 있던 불편한 진실.
한때 저에게 전부였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을 때 저는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저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무엇인가? 단순히 남편과 불륜녀에게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었고, 저의 삶을 그들의 추한 이야기에 묶어두는 것이었죠. 제가 선택한 복수는 바로 저의 인생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락을 즐기기보다 저의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좌천되었고, 불륜녀는 위자료를 갚기 위해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는 오롯이 제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용실 체인 사업을 시작했고,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2호점, 3호점을 연달아 오픈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한 사람의 당당한 사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실력과 경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결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린 나이에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미용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면 행복하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제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불륜녀에게 빼앗겼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쏟아부으니 저의 삶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의 추악한 삶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묶어두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진정한 복수는 나는 너 없이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거나 배신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